네, 여보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여보세요가 나왔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처음부터, 예.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3강. 오늘은 왜 스포츠인가? 스포츠의 의미. 왜 우리가 스포츠를 의미 있게 공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먼저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세부 스케줄 주별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강의의 세부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금 학습 자료란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이제 우리 에드워드에 올라가 있는 강의 계획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스케줄이. 예,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린 것도 사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학내외 사정이 있으니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따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 되도록이면 스케줄 정한 대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잘 보시고 뭐 출력해서 뽑아 놓으셔도 되고요.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음, 지금 이제 9월 중순이 돼가고 있죠.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나갈 때가 8일이니까, 예, 어, 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론 이제 우리가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수강 신청도 다 정리가 됐을 테고, 어, 뭐, 진도를 어쨌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아주 약간 나갑니다만은,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스포츠인가, 스포츠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어, 한번 해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가 문화 시대의 도래라고 나왔습니다. 여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어는 이제 leisure인데 뭐 우리가 레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국말로 뭐 레저, 뭐 스포츠 레저, 뭐 레크리에이션 이럴 때 레저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는 이제 leisure 이렇게 읽습니다. leisure 뭐 그게 그건데 그냥 레저. 어, 원래 뜻은 이게 남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네. 시간이 남는다는 그러면 이제 여가라는 게 있다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일, 그쵸? 일하는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일이고, 예, 뭐, 뭐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고 또 쉬는 시간이 있고, 예, 또 노는 시간이 있죠. 사람은 놀아야 돼요. 예. 이게 애들만 노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예,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노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몰랐어요. 논다 그러면은 되게 나쁘게 생각했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어서 예, 그, 뭐, 실업 상태인 사람한테 뭐, 걔 요즘에 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별로 안 좋은 어감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쵸? 그런데, 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중요하다는 걸로는 표현하기가 좀 오히려 더 부족해요. 사실 소중한 거예요. 예. 잘 놀아야 되고, 꼭 놀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노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무슨 놀긴 왜 놀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말이야. 어디 놀아 놀긴 이랬는데 아니죠. 이제는 놀아야 돼요. 예, 사람이 잘 놀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노는 게 직업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1994년도 한 11월쯤에 제가 이제 제가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팬인데 당시에는 이제 오비 베어스였죠. 1994년도에 오비 베어스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시즌 막판에 선수단 이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감독이 선수들을 때려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단체로 주전 선수 6명이 이제 이탈을 했어요 팀을. 뭐 그래서 결국 감독은 이제 그만뒀죠.
이제 그렇게 끝난 시즌 이후에, 그러니까 해마다 그 팬들 모임을 하거든요. 그 베어스가. 그래가지고 그 팬들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게임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사인도 받고 이러는 그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때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연말에 행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예, 뭐 별로 온 사람도 없고 선수들도 분위기 안 좋죠. 당연히 뭐 성적은 안 좋겠다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그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 사회자가 이제 외부에서 왔습니다. 예. 뭐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된 남성이었는데 마이크를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녕하십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몇십 명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예. 저는 레크리에이션 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노는 게 직업입니다. 딱 이러시면서 갑자기 막 그 행사를 막 진행을 했어요. 뭐 분위기는 안 떴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잖아요. 예. 26년 전이네요. 아, 굉장히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노는 게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음, 노는 게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예. 제가 이제 그때 막 그 군대 이렇게 제대하고 민간인이 됐을 무렵인데, 예. 그래서, 오, 그렇지. 응? 그렇지. 레크리에이션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시장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예.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스포츠나 이쪽을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 예. 어쨌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일단 기억해 둔 채로 또 보자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21세기 이후의 얘기죠. 이거는 뭐 웰빙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정신적인 건강, 뭐 만족감, 행복, 이렇죠. 그리고 워라밸. 예, 이게 이제 워라밸이란 말이 그 김정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이쪽 그 레저 스터디스, 그 여가학 이쪽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 명지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그 여수 그 바닷가에 이제 어떤 창고 같은 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글 쓰고 뭐 이렇게 책 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 말로는 이제 워라밸이란 말을 한국에 도입한 게 이제 그분이라고, 김정은 교수라고 해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워라밸 많이 쓰잖아요. 예.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의 인생도 중요하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예. 맞는 말이죠.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5년 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그 이제 한국 나이로 27살 때 이제 취직을 했는데, 어, 만으로는 25이었죠 그때. 근데 어, 직장 생활을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취미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뭐냐면 취미가 이제 스포츠를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그때 뭐. 예. 거의 유일한 취미였죠. 이제 여자친구 생기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지방을 이제 주말에 다니려면은, 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모아야 이제 그 돈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 내가 일하는 분야의 뭐 전문가가 돼서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워라밸을 실행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뭐 잘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1999년 여름에 여름 휴가를 이제 일주일 내고, 예, 제가 이제 그 대만에서 벌어지는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를 보러 갔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정근우가 2학년, 예, 추진수가 2학년, 예, 걔네들이 동기거든요. 같은 학교, 예, 부산고등학교. 뭐 이랬어요. 예. 그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예, 일주일 동안 대만 갔다 오는데 뭐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쓰는 돈 합쳐서 뭐 한 그때 한 7, 80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모아놔야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요즘에 들어서 나오는 말은 이제 소확행, 예,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예. YOLO, 뭐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뭐 있니, 뭐 재밌게 놀다가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예. 갈 필요는 없지만 벌써,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그 말들이 어떤 여가 문화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죠.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다가 부모님 세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절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 거를. 야,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 단계를 거쳤는데 사실 뭐 이제 직장,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가라. 그래서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 갔어요. 예? 대학 가서 뭐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고 취직해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애 학교 보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늙고 뭐 병들고 뭐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예.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옛날 사람이라 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가치관을 많이 이제 갖고 있죠 아직도.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세대 같은 이제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대학교 때 뭐 알바 한 6개월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거. 예. 저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그 대학교 때 뭐 과외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그 돈으로 뭐 책도 사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예. 그렇게까지는 과감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지금은 뭐 글쎄 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많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시대가 왔죠. 분명히. 예. 그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바해가지고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이 그참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되냐?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 학비하고 집 살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네들 그 해외여행 막 다니고 이래서 그 돈, 그 경험으로 여행 작가 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그걸로 식당 차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뭐 저한테 그러십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세상이 바뀐 건 사실이고, 뭐, 각 세대는 또 그 자기 가치관에 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아랫 세대를.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여가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여가 문화 시대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가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나, 라는 거를 이제 크리스 로액이라는 그 학자가 이게 분류를 했어요. 뭐 이게 사실 굉장히 뭐 획기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개인화 되었다 이거죠. 여가가 이제 사람들이 어, 어떤 도구, 장비, 기구 이런 게 발전하면서 여가를 굳이 뭐 밖에서 같이 이렇게 즐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 더구나 요즘에는 이제 진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집콕을 하다 보니 뭐 엑스박스 이런 거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사실 뭐 심심하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면 뭐 하루 금방 가잖아요. 놀 때 그렇죠? 예. 어,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에 그 오래 살아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3시간 걸려요. 네, 편도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예, 지겹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 2000년대 한 초중반, 뭐 후반 이때 미국 갈 때는 그 뭐랄까요, 그 개인용 디바이스를 그 USB 그 플러그를 꽂는 게 없었어요. 그 컴퓨터에. 아니 그 스크린에, 비행기 스크린에. 그냥 그 터치 스크린 같은 거 하나만 있고, 그쵸?
그걸로 이제 이렇게 눌러서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이렇게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그때는 책을 가지고 탔습니다. 비행기를 갈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봐서 괜찮은 영화 있으면 한두 개 보고 좀 자다가 밥 먹고 뭐 한두 시간 또 책 보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책을 안 봐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예. 그 그냥 뭐 휴대폰으로 다 보잖아요. 뭐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 봐도 되고 인터넷 다 봐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타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폰, 뭐 엑스박스 이런 것들로 이제 개인화 되는 거죠.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극소화된 오락기구, 장비로 가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인화의 그 양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 그게 뭐 비슷한 얘기죠, 뭐 이게. 예. 개개인이 하나의 개체로 규정된다. 어, 이게 이제 저도 가끔 느끼는데, 이게 집에서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 저희 딸하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하루 종일 뭐 별 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나 뭐 같이 볼까 얼굴 뭐 그냥 뭐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각자 노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예. 아, 상업화. 예, 이건 뭐 아주 뚜렷한 경향이죠. 예. 이게 여가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면서 그 중요한 비즈니스가 된 거죠. 어떻게 놀게 할 건가? 뭐 하고 놀 건가?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같은 회사 아닙니까? 예.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뭐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 기업이 됐다는 거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예, 뭐 하고 노는 거에 그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놀거리에. 예. 온순화. 아, 과거의 여가 문화 중에는 그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냥. 그쵸? 사냥은 지금도 그 미국의 그 특히 이제 시골 동네에서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레저 그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 총 있죠. 이렇게 공기총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사슴이나 예, 이런 동물들 예, 이렇게 사냥하면서 총으로 딱 쏴가지고 잡고 예, 뭐 그러는 그게 뭐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 개인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뭐 총기 소유 허가라든가 사냥 허가 이런 걸 받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걸어놓고 그러는데 아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예, 좀 예, 하여튼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야만적이고 좀 폭력적인 이런 놀이를 하다가 예, 이제는 이게 이제 문명화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하면서 이제는 안전해졌죠. 우리가 이제 뭐 휴대폰으로 무슨 놀이를 하거나 무슨 영화를 볼 때 뭐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액션 영화를 보긴 하는데 뭐 4D로 영화를 봐도 뭐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바람 불고 하지만 예, 우리가 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바윗돌에 맞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폭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한 거죠. 우리의 그 놀이 안에서. 예. 그리고 시공간의 분리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그 과거에는 뭐랄까요? 어떤 그 시간, 이런 공간, 이런 개념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시간 개념은 아주 없었죠. 뭐, 농사를 짓는데 하루 종일 무슨 그 시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냥 해 때만 일하는 거고, 예, 배고프면 밥 먹는 거고, 해 지면 이게 끝나고 오는 거예요. 예. 뭐 지금 5시 15분인지 3시 10분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어, 이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 있잖아요. 기차. 예. 이게 시 공간의 어떤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물질이 기차거든요. 기차. 어떤 산업화의 아주 총화죠. 이게 그 19세기 그
증기기관으로 기차를 발명해서 그 기차를 타고 뭐 먼 데를 이동하고, 과거 같으면은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걸렸을 것을 뭐 몇 시간에 가는, 이런 그 시간을 말하자면 단축시킨 거잖아요. 공간도 단축시킨 거고. 예.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몇 가지 특성,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왔죠. 개인화, 개별화, 상업화, 온순화. 약간 좀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아주 설득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왔으니까 이제 쭉 한번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뭐 제가 했듯이 이렇게 뭐 꼭 뭐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개인화, 개별화, 상업화, 온순화가 있는데, 개인화는 이러저러한 거고 뭐 온순화는 이러저러한 거다.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예. 온순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사냥이나 뭐 축제 이런 거,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축제 중에 그 소를 막 풀잖아요. 이렇게 진짜 거의 집채만한 소들을 막 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이러는 그 축제가 있죠. 예. 그러다가 그 솥불에 받쳐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인간이 그 야생에 살 때, 그 뭐 그야말로 야생의 들판에서 소를 만났을 때, 예,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 싸워야 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 옛날에 그 추억을 되새기며 그냥 뭐 1년에 며칠 그 축제 기간만, 그쵸? 그때 그 자리에서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한 거죠. 과거에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랐는데 그 무서운 소들을, 네, 이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만나서 그 위험을 최소화한 거죠. 말하자면 그게 온순화이죠. 뭐 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투도 어, 그 특정한 투의 경기장에서 투사만 이제 그 소와 싸우잖아요. 예, 소를 길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투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에 받쳐서. 예. 그런데 그 관중은 그걸 즐기면서 자기가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이제. 예. 이 안전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개인화, 개별화, 상업화, 온순화. 예. 네 가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네, 시험 문제에 내기가 좋다는,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음, 유한계급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ory of Leisure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 이름이에요. 예, 이, 예, 이 썬스턴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쓴, 솔스턴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 유한계급론, 즉 영어로 Theory of Leisure Class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그 20세기 초반 그때 사람이에요.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그때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겁니다. 이게 산업화 과정에서 어,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예. 노동자들은 뭐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들의 그 생활은 열악했죠. 월급도 적고 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쉴 시간은 별로 없고, 그 여러분 그 전태일 열사가, 예, 노동 3법 보장하라면서 이제 그 분신 자살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그, 그 상황을 보면은 그 굉장히 열악하죠. 예. 그 옷을 만드는 그 봉제 공장이 있잖아요. 그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 그 일대에 그런 공장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으면요. 한 층 건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건물을. 보통 이제 건물이 뭐 3m 된다고 치면은, 그쵸? 예. 높이가 3m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아까우니까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복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층이 1.5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1.5m면은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키가 1m 50은 넘으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러니까 똑바로 허리를 필 수가 없고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로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그 뭐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뭐 먼지 다 먹고 예, 조명도 어두우니까 눈 나빠지고 예, 그런 상태로 뭐 한 3년 일하고 나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뭐 좀 개선하자 이러면서 이제 예, 전태일 여사가 예, 뭐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미국도 그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초반까지 특히 예, 대단히 열악했죠. 그리고 뭐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하루 쉰다고 치면은 일요일 날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럴 기분이 나겠어요. 그냥 뭐 집에서 쉬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예.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뭐 주말에 놀러 다니기도 했지만 뭐 스포츠 경기 보러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맨날. 예. 맨날 뭐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고 뭐 또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고 힘들면 또 자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 노동자 계층은 당시 미국 얘기죠 이거는. 예. 여가나 스포츠를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일단. 네, 피곤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 이게 유한 계급, 다시 말해서 유한이라는 거는 이제 있을 유자잖아요. 이게 한자는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가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뭐 딱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네, 그 부자들,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자랑인 거예요. 나는 저렇게 천한 것들처럼 일 앓고 아웅다웅 안 살아. 나는 우리 원래 부자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시간이 많은데, 어? 쟤네들은 시간이 없는 모양이더라. 뭐 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더라. 어? 어떡하지? 남는 시간에 뭐 운동이나 해볼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스포츠를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봤지? 얘들아, 나 봤지? 나 이런 운동한다? 어?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할 만큼 시간도 많고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어. 어? 이런 과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명명했냐면은 과시적 소비,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conspicuous consumption. 이게 그 딱딱 맞잖아요. 그 라임도 예. conspicuous consumption 이렇게. 예. 그래서 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예. conspicuous consumption. 우리말로 하면 과시적 소비. 이게 이제 지금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쵸? 무슨 명품을 들고 다니는 그 심리가 사람이 뭐 이걸 보면서 얘기합시다. 어, 자, 명품이 있잖아요. 예. 명품은 비쌉니다. 그쵸?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예. 뭐, 뭐 있죠 또? 뭐 몽클레어 뭐 코트 이런 거. 에르메스 백 이런 건 굉장히 비싸죠. 뭐 1,000만 원, 뭐 수백만 원 이렇게 해요. 예. 근데 백이 아무리 좋아봤자 뭐 백이죠. 안 그래? 물론 뭐 그거를 뭐 팔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저도 예. 물론 뭐 팔아서 그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시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가방이 가방의 그 용도는 물건을 넣고 들고 다니는 용도잖아요. 그쵸? 시계의 용도는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찬다고 해서 어? 뭐그 시계가 그 정확도가 뭐 100만 원짜리 시계의 10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짜리 시계는 팔립니다. 예. 뭐 예전에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박지성이 뛰던 시절에 그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 생일에 뭐 선수들이 그 사람이 1941년생이거든요. 예. 그 1941년에 만든 롤렉스 시계를 뭐 골동품이니까 당연히 비쌌겠죠. 그거를 선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시계의 목적은 사실 시간을 보는 거고 가방의 목적은 뭐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굳이 뭐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웠죠. 경제 시간에. 예. 가격이라는 거는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선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어, 합리적인 상황에서 결정돼요. 그렇게. 그런데 이 베블린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한 가격 형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가방이 150만 원짜리였어요. 예. 근데 안 팔려. 150만 원으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백화점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명품관에서. 근데 실수로 직원이 그걸 1,500만 원이라고 썼더니 팔렸더라. 뭐 이런 그 얘기를 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똑같은 거를 150만 원대는 안 팔리던 게 1,500만 원 되니까 팔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좀 뻘짓을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요. 예. 어,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이상한 현상,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현상, 아까 얘기했던 150만 원짜리에 공 하나를 더 붙였더니 갑자기 뭐 잘 팔리더라 이런 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베블린 효과라고 불러요. 예. 왜냐하면 베블린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컨스피큐어스 컨섬션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맞아 옛날에 베블린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예. 이래서 이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예. 혹시 이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거 이런 거 이제 알아뒀다가 딱 이제 얘기를 하시면 갑자기 아니 달라 보일 거 아니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알아? 막 이렇게 예, 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특히 지금보다 계급 이동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예, 뭐 그때도 뭐 어려웠겠지만 예,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지죠. 하여튼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은 뭐부터 하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쉽게 생각해서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 이제 뭐 좋은 집을 사거나 뭐 좋은 뭐 차를 사거나 그쵸? 그리고 스포츠에 한해서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유한계급이 되면은 스포츠를 통해 입문을 날린다. 그래서 가만 있어봐. 내가 이제 돈도 많고 사회적 내가 지위가 있는데 말이야. 뭘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이러이런 스포츠를 하더라. 그건 뭐 대표적인 예가 골프죠. 예. 나도 골프를 배워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갑자기 뭐 돈 벌었는데 뭐 당구 치러 가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예를 항상 제가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여러 번 리메이크 한 거고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개츠비가 좀 신비의 인물이죠. 보면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온 걸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첫사랑인 데이지라는 여성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미 딴 남자의 그 여자가 돼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라고 막 그 일종의 시위를 합니다. 막 그 매일 그 뭐 호화 파티를 벌이고 막 이래요. 뭐 돈 흥청망청 막 쓰는 거죠. 예. 컨스피큐어스 컨섬션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폴로 있죠, 폴로. 말을 타고 공을 치는 이렇게 그 폴로 스포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데이지의 남편과 디카프리오가 즉 개츠비가 막 그 폴로를 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경기장이 아니라 이게 집이죠. 집의 그 마당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를 즐기려면은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보통 뭐 부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자체가 이미 뭐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보거라 이 천한 것들아. 나는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니라. 뭐 이렇게 conspicuous consump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예. 정보 사회와 여가 문화라는 이제 것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저의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뭐 거의 이제 할아버지 세대죠. 예. 그 할아버지, 여러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여러분 세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는 그, 그 농경 문화 세대예요. 농사를 짓는 문화에서 살던 어렸을 때, 그 농사를 실제로 많이 지었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되면은 그게 그 산업화 시대로 바뀝니다. 그쵸.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막 물건을 찍어내고 그걸 팔고 뭐 이러는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제 여러분 세대는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 지나가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 지식 중심 사회 이렇게 바뀌었죠 이미. 예. 그래서 그 각 세대마다 그 여가를 대하는 그 태도도 달라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여가라는 거는 사치스럽고 나쁜 거예요. 예. 아니, 돈 모아서 집 사고 아껴놔야지 무슨 노는데 돈을 써? 여가 놀고 돈 쓰는 거 이런 거는 이거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그랬는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는 거에 좀 놀 줄 알아요. 이제 뭐 바캉스도 가고 그야말로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뭐 스포츠도 즐기고 이런 세대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때요? 이제 이게 된 거죠.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일에서 놀이로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면은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뭐 놀긴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 순 없잖아요. 사람이 놀려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 여유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일을 해서 돈도 좀 벌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 가치가 이제 오히려 일에서 놀이로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뭐 직업도 만들고 이러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행업 뭐 그렇죠? 뭐 스포츠나 레저나 레크리에이션도 산업이 되고 예. 뭐 영화 이런 거 얼마나 큰 산업이 됐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노는 건데 사실 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높은 삶의 질이 중요해요. 예. 그냥 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미셸 마페솔리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그 용어가 나옵니다. 뭐 이게 뭐 말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예, 따를 건 없는데 그러니까 니오 트라이벌리즘, 트라이브가 TRIBE 하면은 트라이브라는 게 이제 부족이잖아요, 부족.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 부족. 예.
근데 이제 부족주의인데 그거의 이제 새로운 형태. 이게 이제 1990년대쯤 나온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이 지식계에 가장 그 큰 화두 또 가장 그 잘 먹히는 그 핫한 용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뭐 지금은 사실 그 유행이 갔어요. 이제 좀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면 지금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촌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그 사조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제 약간 새로운 용어였는데 당시에 예. 그래서 신부족주의라고 해서 이게 어떤 그 사회 그 소사이어티 뭐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어떤 대응하는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오 트라이벌리즘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축제, 경기장, 극장 이런 어떤 뭐 놀이 공동체 예, 이런 데에 모여서 어, 그런 데서 모이면은 어떻게 좀 사람이 좀 굉장히 그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 근데 이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유, 저 얼마나 더 남았어요? 그러면 아, 예, 10분만 더 가시면 정상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왠지 친근해. 그쵸? 처음 보는 사람이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그쵸? 그 사람,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그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 나도 등산을 좋아해서 여기를 왔는데 저 사람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이 공감대가 있어요. 어? 그치, 저 사람도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축제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그 소가 막 달리는 축제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 토마토 막 던지는 축제 있잖아요. 예. 그 익은 토마토 던져가지고 막 그 토마토로 막 온몸이 막 범벅이 되고 그 길바닥이 막 토마토로 예. 그 원래 어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간 예. 그런 축제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 서로 막 던지고 맞고 막 터지고 막 이래 보면은 그렇게 놀았어요.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예.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같이 갔어도.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을 같이 갔는데 한국 사람끼리 예. 그러면은 이제 되게 친해지겠죠. 예. 그런 예, 공동체 경험을 한번 했으면 축제 이런 거에서 예. 마찬가지로 경기장, 극장 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경기장에 갔는데 이제 뭐 근처에 앉았어요. 옆에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서로 막 같이 응원하다가 막 서로 나중에 하이파이브 하고 막 예. 먹을 거 나눠 먹고 이렇게 아 이거 같이 드시죠 뭐 이러면서 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너무 반가워요 사실. 예. 이게 정서적 공감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누군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왠지 반가워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 이게 무슨 뭐 팬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 팬클럽이나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 예, 취지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더 강화시키는 거는 이제 뭐다? 바로 미디어다 이거죠. 예. 미디어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예, 거다 이거죠. 신부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 했어요 오늘 다 했는데 그 이 신부족주의의 어떤 하나의 그 예를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예, 그게 뭐냐면은 다음 장에 나오는 예, 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건데 1969년도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다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뉴욕 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1969년 여름에 그 진짜 초대형 락페를 한 거예요. 락 페스티벌. 네. 뭐 락만 한 건 아니지만 그 음악 페스티벌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69년이라는 그 시점을 좀 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그 월남전 미국하고 베트남이 전쟁했던 우리나라도 물론 군대를 파병했죠. 그 당시이고
어, 이제 1969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직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특히. 예. 그 사람들이 딱 성인이 된 직후에, 예, 직후에요. 그 시기적으로. 1969년이면. 그쵸. 그 사람들은 좀 신세대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예.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그 전쟁 이후에 풍요로움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기존에 이제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남전이 벌어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젊은이들 징집을 했습니다. 드래프트.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 모병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 갈 필요가 없고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였지만 월남전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임의로 막 뽑아서 랜덤으로 너 군대 가 이렇게 막 했거든요. 영장을 주고. 근데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 젊은이들이 뭔 소리야? 난 군대 안 가, 내가 군대를 왜 가,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 무렵에 이제 가장 유행했던 사조가 히피라고 해서 머리 기르고, 그쵸? 통기타 치고 반항하고, 포크 음악 듣고, 뭐, 마약하고, 예. 평화를, 나는 평화를 좋아해, 나는 전쟁 싫어, 뭐, 이런 반전 운동, 이런 걸 하던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그 분위기가 이런 초대형 락 페스티벌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2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를 한 거예요. 이 야외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예, 뭐 싸기도 하고 예, 뭐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원시적인 삶을 산 거예요. 텐트 치고 뭐 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에서 야외에서 그냥 뭐 이불 간단한 거 덮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뭐 그야말로 뭐 예, 섹스도 하고 예,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막 예, 그러니까 뭐 완전한 자유, 예, 젊음, 반항 이런 어떤 락이라는 게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와의 불화, 그렇죠? 예, 그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 저항 이런 건 젊음의 음악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 네, 동질감, 이런 하나의 부족과도 같은 예,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예. 그래서 어, 이거를 하나의 예로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예는 아니고 그렇지만 스포츠 팬덤 이런 거에도 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예. 그래서 우드스탁 페스티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예, 본 수업의 첫 시간이라서 예,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예. 다음 시간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 잘 확인해 주시고 예, 어, 여러분 예, 건강하시고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